만약에 내가 이 지역에 물건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이런 하락의 징조가 보인다고 했을 때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 선택은 항상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안녕하세요, 세비티입니다. 오늘도 시간이 이렇게 잠깐 나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 소중한 친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하락기를 잘 버티는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부동산 하락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모든 지역이 하락을 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지표를 보면 하락을 하는 곳도 있고 어느 정도 조정을 받는 곳도 있고 상승을 하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그 각자의 도시들은 사이클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흐름이 다르게 갑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곳들도 예전보다 큰 상승을 못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외부적인 요인,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이게 거래량을 급감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없다 보니까 거래량이 많이 되면서 거래가 많아야지 이게 점점 이게 눈에 띈 상승을 이루게 되는데 지금은 그게 없기 때문에 예전보다 확실히 흐름이 느리게 가는 것 같아요. 하지만 느리게 가지만 저는 결국에는 갈 곳은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제 그 전국에 있는 지역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하락으로 완전 전환된 곳들도 점점 눈에 띄고 있어요. 근데 그 지역들의 과거를 보게 되면 오랜 기간 동안 상승을 많이 했어요. 예를 든다면 뭐 대구 같은 곳들도 정말 몇 년 동안 계속 상승을 했다가 이제 고점을 찍고 하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락으로 가는 시점을 우리가 정확하게 예상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뭐 미분양이나 청약 경쟁률 같은 것들을 보면서 예상을 해볼 수는 있지만 정확하게 이 지역이 언제 하락을 한다 그걸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내가 이 지역에 물건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이런 하락의 징조가 보인다고 했을 때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 선택은 항상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정말 급매로 매도를 한다. 두 번째는 어떻게든 버틴다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그런 징조를 느꼈다고 하더라도 이 매도를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정말 이걸 어영부영 하다가 보면 내가 매도를 하고 싶지만 갑자기 이렇게 심리가 다운이 되면서 거래량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 물건을 매수하려고 하는 그 수요가 급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가격에는 당연히 팔 수가 없고요. 결국에는 그 가격을 결정하는 사람이 매수자가 되는 거예요. 매수자가 원하는 가격으로 팔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하락기에 집을 팔아봤는데요. 그때는 제가 가격을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가격을 정하는 주체가 매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딜이 들어오냐면 매수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얼마까지 조정이 됩니까? 라고 해요. 그럼 저 같은 입장에서는 제가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에게 이게 선택권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제시했던 가격보다 1,000만 원 정도 저렴하게 하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매수자가 원한 건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만 그렇게 협상을 한 게 아니라 다른 곳에도 이렇게 협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말을 던져보고 가장 많이 가격을 다운해 주는 곳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그분 같은 경우는 제 집도 마음에 들어 했지만 다른 곳도 마음에 들어 했던 거예요. 두 개의 집을 가지고 이렇게 협상을 하셨던 거예요. 근데 저는 한 1,000만 원 정도 조정해 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곳 같은 경우는 가격을 훨씬 더 많이 다운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당연히 그 집을 이렇게 계약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락기에 집을 팔아보면서 느꼈던 건 그 가격에 대한 선택권이 나에게 없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때는 정말 내가 어떻게든지 이 집을 팔아야겠다고 생각을 하면 정말 매수자가 원하는 가격으로 이렇게 확 다운을 해서 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는 선택이 되게 중요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라도 저렴하게라도 팔아서 더 좋은 곳으로 갈아탈 곳이 확실히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매수자가 원하는 가격으로 어느 정도 조율해서 다시 팔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저는 굳이 그렇게 급하게 팔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두 번째 솔루션인 버티는 전략으로 가는 것도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버티는 전략으로 갔을 때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뭐냐면 역전세예요. 이게 이 지역이 하락으로 가게 되면 매매가도 떨어지지만 전세가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전세가 계속 들어가 있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이분이 뭐 전세 계약이 만료가 됐을 때 그때 이제 저희가 더 돈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때는 아무래도 예전에 그 시세보단 전세 시세보다는 전세가가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 그 시점에 내가 만약에 새로 전세를 맞추어
맞추어야 한다면 예전보다는 전세 가격이 더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기존에 만약에 세입자가 있었다고 하면 그분에게 예전에 그 보증금을 내어드리고, 만약에 새로 전세를 맞춘다고 하면 예전보다 더 떨어진 가격에 전세를 맞춰야 하잖아요. 내 돈이 추가적으로 더 들어갈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좀 대비책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때 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러면 만약에 내가 그 지역이 하락기로 가게 되면 이 매매에 대한 수요도 감소를 하지만 전세에 대한 수요도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전세 만료가 돼서 이 세입자가 나간다고 했을 때 이 전세 보증금을 반환을 해줘야 되잖아요. 보통은 그럴 때 새로 기간을 주고 새로 이제 전세를 맞춰가지고 그 전세 보증금을 받아서 내주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전세가 안 맞춰질 수가 있잖아요. 그때는 이 사람에게 우리가 전세를 내줘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때 만약에 대출이 가능하다면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 같은 걸 내서 줄 수도 있지만, 또 그게 어렵다면 내 돈이 나가야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또 플랜이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만약에 그런 걸 다 따져봤을 때 나는 그렇게 해줄 여유가 있다, 여력이 된다고 하면 저는 굳이 그 저렴한 가격으로 다운해서 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항상 이렇게 투자를 할 때 좋은 물건들은 모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굳이 내가 그 지역 내에서 각 도시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그 도시 내에서 내가 좋은 물건, 수요가 많은 곳을 갖고 있다면 그거 빨리 팔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버틸 수만 있다면 이런 역전세에 대한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그런 이제 그 자금에 대한 플랜을 짜놓았다면 저는 굳이 그걸 급하게 팔지 마시고 버티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어떤 도시이든 영원한 하락도 없고 영원한 상승도 없어요. 저희가 그런 10년 이상의 매매 지수 그래프를 보더라도 그 지역들은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우상향을 했지만 그 중간중간에는 이런 굴곡이 있어요. 또 조정받았다가 다시 올랐다가 그런 굴곡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지역도 그 굴곡 또 내려가면 또 올라가는 그 타이밍이 오게 돼요. 내가 버티는 동안 그 지역이 또 하락을 겪고 다시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내가 플랜만 있다면 저는 굳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은 물건이라면 굳이 빨리 팔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덧붙여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즘에는 정말 공시지가 1억 이하라던가 이런 소액으로 할 수 있는, 아니면 정말 돈이 거의 들지 않는 투자도 많이 하시잖아요. 이제 여기에 대한 항상 대비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정말 소액으로 살 수가 있고 이런 물건들이 정말 다주택자의 틈새 투자처로서 이제 선호가 되고 있긴 해요. 근데 이런 곳들은 정말 상품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수요가 확 빠지게 되면 내가 팔 때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저는 제가 투자를 해오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가장 위험한 것이 내 물건을 사줄 사람이 없을 때가 가장 위험했어요. 그때는 정말 답이 없더라고요. 이걸 팔아야지 내 돈이 회수가 되고 다음 플랜 짤 수가 있는데 이 물건이 팔리지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게 저렴하다고, 투자금이 적게 든다고 그런 리스크한 물건을 사기보다는 돈을 좀 더 시드머니를 모아서 내가 살 때 처음부터 정말 그 지역에서 상위 30%가 되는 입지가 괜찮고 수요가 있는 곳들을 사진다면, 이렇게 우리가 갑자기 하락기가 온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버틸 수가 있어요. 그런 물건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수요가 있기 때문에 빠지더라도 그렇게 내가 샀던 가격만큼 빠지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상승기가 오면 다시 수요가 붙으면서 예전에 내가 샀던 가격 이상으로 또 더 많이 오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락기에 대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처음에 살 때 내가 좀 더 제대로 된 괜찮은 물건을 사는 전략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전략으로 가신다면 정말 적금을 들듯이 차곡차곡 내가 좋은 물건들을 이렇게 수집한다, 이런 전략으로 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장기적으로 가신다면 저는 정말 내가 바라는 그런 정말 훌륭한 자산가의 길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하락기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하면 되는지에 대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것들이 100% 다 정답은 아니에요. 저 역시도 많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조금이라도 우리 소중한 친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많이 힘든 시기겠지만 다들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